이번에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을 맺을 때 어떻게 될까? 중국이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천만에 만만해. 못 집어넣습니다. 미국이 써놓은 각본대로 사인해야 돼요. 안 해? 그러면 또 항의의 자유. 이런 게 일어나고 또 화웨이 조져버리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다 조져버립니다. 중국 기업 다 부도낼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의 자손이 세운 LG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미쳤어? 응? 이런 거 예측이 안 돼? 자, 멜페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반중인사예요. 강력한 반중인사. 미중 무역협상 시한 연장 없다. 이것도 참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가지고서 많이 그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연장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멜피스 재무차관은 시한 연장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중국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신병으로 내무실 딱 들어가면 말년병장이 뭐라 그래요? 편히 쉬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실무진을 맡고 있는 상병이 뭐라 그래요? 야, 똑바로 안 앉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위에서는 당근을, 밑에서는 채찍을 한다고요. 그런데 신병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다고. 그거를 병장과 상병이 즐기죠. 아우, 귀엽네 이러면서.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트럼프는 뭐예요? 말년병장, 즉 대빵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한테 걱정하지 마. 연장해 줄 수 있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상호 이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무진은 뭐라 그래요? 국물도 없어. 연장 안 해. 내 말 안 들으면 뒤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도대체 나는 트럼프에게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왜? 멜피스가 까칠하게 구니까. 이거 장난치는 거거든. 이게 협상할 때 방법이에요. 여기에 지금 중국이 탁 걸려들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못 들려다는 게 참 궁금해요.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신문 기사를 쓴 그 기자가 군대를 안 갔을 거야. 예. 아니면 좋은 군대에 배치받았나 봐. 좋은 부대에. 이거 딱 보면은 신병 얼차려주는 거와 똑같은 지금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 군기 잡는 거야 미국이 지금. 트럼프는 고운 말, 실무진은 거친 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예. 이거를 모르고 또 기자들이 막 트럼프랑 실무진이 의견이 안 맞아서 대립되는 것 같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정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냐?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보여지는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숫자. 네. 자, 먼저 미국하고 중국의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두 나라의 부채가 GDP 대비 250% 정도 돼요. 네. 삐까삐까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중국 애들이 그래요. 에이, 뭐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네 이래요.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죠. 왜? 첫째, 미국은 슈퍼파워예요. 응?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한 야마구치 구미,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아닙니까? 거기 보스야. 내가 저 밑에 고등학교 선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나한테 1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시민이야. 근데 나한테 1000만 원의 빚을 꿔갔어. 둘 다 계산해보면 1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근데 그때 내가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을까? 뭐 더 이상 갚아야 되지만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인은 어때요? 안 갚으면 뒤지죠. 이게 일단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예요. 세계 무역경제,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데 뭔 소리야?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안 갚으면 안 돼요. 갚기는 갚아야 되지만 세계 그래도 미국은 유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 부채를 갚는데 뭐로 갚느냐입니다. 빚을 갚을 때. 뭐 떡으로 갚을 거야, 금으로 갚을 거야. 여기서 부채는 달러로 갚습니다. 그렇죠? 달러 어디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잖아. 중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달러를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서 그 달러를 미국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미국이 아니지. 그 채권자들에게.
미국이라기보다는 서양계 자본가들.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를 해야 돼요. 근데 달러가 중국 내는 없어요. 중국의 화폐는 위엔화니까. 그럼 달러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죠? 뭐 수출을 하든 뭔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로 받은 거를. 즉 중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일단 1차로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갖고 갚아야 된다. 이런 게 되지만 미국은 어때요? 달러잖아. 좀 다르다니까. 이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그거라고 해서 아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에요. 2010년에 247%였고 GDP 대비. 그리고서 2015년에 250.6%입니다. 대략 3%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GDP 대비 부채가. 근데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186.9%였다가 2015년이 되면 254.8% 쫙 증가하는 게 보이죠? 미국은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중국은 갑자기 뭔 패션이 불렀는지 몰라도 2011년 이후서부터는 점점 올라가요. 그렇죠? 부채 양이. 왜 그래? 중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는 거예요. 2011년 이후서부터는 부채 증가량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미국은 완만하게 증가해요.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2012년에서 2014년 될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채가 251%에서 247%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 이건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요. 이거를 뭐라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가 마라톤 할 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 선수가 뭔가 내부적으로 컨디션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부채율이 확 증가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 GDP 대비 부채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할까 하는 거예요. 왜? 중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근데 살펴보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됩니다. 중국이 경제 세계 두 번째라고 하는데 뻥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중국 경제가 세계 두 번째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보통 GDP입니다. 국민 총생산이에요. 이제 그걸 나누면은 1인당 GDP가 되는 건데 이 GDP 계산은 어떻게 하냐?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가 국민들부터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갖고 어떤 사업 이렇게 투자했나, 얼마를 썼나를 계산합니다. 얼마를 썼는지 1년 동안. 그리고 가계 소비, 1년 동안 그 국민이 얼만큼의 돈을 썼는가. 그 다음에 수출, 얼마를 벌었는가. 빼기 수입이에요. 이게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입니다. 국민 총생산이에요. 얼만큼이다. 예. 혹은 수출 빼기 수입을 빼고 투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거시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자, I는 수출, X 빼기 수입, M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면은 시간 걸리니까 빼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빼고 투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는데 GDP가 성장을 할 때는 이 세 개, 즉 가계, 기업,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GDP의 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이 GDP의 산출 기준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지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키메프 대학교에 다닐 때도 그 미국 교수랑 거시경제학 이거 계산법 놓고서 막 논쟁한 적도 있어요. GDP 계산으로는 국가의 경제력을 알 수 없다. 왜? 지출 위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 위주로 계산을 해야지 왜 지출 위주로 계산을 하게 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막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지출 위주로 GDP를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저의 개인 GDP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제가 왜 소득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 개인의 GDP는 얼마가 되느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12개월이면은 1200만 원이 된단 말이야. 소득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출 기준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소득은 100만 원인데 내 지출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우리 GDP 계산을 하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내 수입 100만 원에다가 50만 원의 마이너스 부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경제 성장, 즉 소득이 증대한 걸로 계산돼 버리니까 그 1년이 되면은 10이니까 600만 원이네?
600만 원의 부채가 나한테 생긴 건데 부채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만큼 소득이 늘었다고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6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이 GDP의 매행점이 소득 이상을 써게 됐을 때 부채잖아요. 근데 그 부채조차도 GDP 성장에 잡아버린다는 모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 어떤 분이 부채는 자산이라 썼는데 맞습니다. 회계학적으로 부채는 자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사태를 벌이느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천하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타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이런 개지를 떨다 망했어요. 그거 하다 망했어. 네? 그런 거 하면 GDP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투자 수익이 떨어지는 사업, 즉 1대1로 같은 거를 했지요. 그리고 국영기업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세계적인 국영기업을 키웠죠. 어떻게? 정부 돈으로 막 꼬라 박은 거예요. 그냥 얼마 필요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내가지고 그걸로 이게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남겨서 또 제 사업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회사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 당이 다 줄게 해갖고 돈을 펑펑 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요. 방만한 경영이니까 뭐예요? 돈을 많이 쓴다는 소리죠. 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GDP는 올라간다. 아이고. 그래서 중국은 GDP 성장이 그냥 남이 돈 빌려갖고 펑펑 쓴 걸로 그냥 막 성장했어요. 그게 중국 GDP 그래프의 실체예요. 그래서 중국은 없어. 개뿔도.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한 수입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GDP에서 수출 부분이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의 GDP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진핑이는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가 쉬울까? 어려울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GDP 경제를,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어떤 국가 경제를 볼 때 거시경제학에서 볼 때 국가,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개를 보는데 이 세 개의 요소가 지금 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죠? 가계, 기업, 정부. GDP를 결정하는 세 개의 요소인데 중국 경제의 주체별 부채 규모를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앞쪽으로 가자요. 요 그래프. 중국이 한 2011년, 12년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점점 부채 비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2012년서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GDP 대비 부채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누가 만들길래 이렇게 자꾸 기울기가 가파르지냐예요. 그 원인은 기업에 있다예요. 중국 기업이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양산하고 있구나. 개인과 정부도 많지만 이거와 잽도 안 될 정도로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기업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업 망하면 중국 망합니다. 그냥.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중국 정부나 개인 그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담보대출 받은 거 있죠? 이 양을 훨씬 능가해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보시면은 중국 경제 주체별 부채 GDP 비율로 봐도 여전히 기업이 높습니다. 야, 이 기업이 큰 문제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원인은 기업에게서 올 수 있어요. 미국이 왜 끈덕지게 화웨이, ZT 이런 데를 공격하는지 아시겠죠? 기업 무너지면 중국 확 무너져요. 네?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 기업과 연계되는 기업, 한국 기업들을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 1사분기 3월 달에 중국이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양의 부채가 있습니다. 상환이 끝났어요. 이제 원금 갚아야 돼. 그거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단순 산수학적 계산으로는 갚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그러면 중국 부도 처리해야 돼요. 그 기업들을. 아니 이거 부도 처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규모인데. 트럼프가 자꾸 이게 널널하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실무진들이 막 까칠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승기를 미국이 잡고 있어요. 빚 안 갚으면 죽여버리면 돼요, 그냥. 응? 위에나 찍어내기? 위에나 찍어내긴 하지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위에나 찍어서 달러를 벌 수 있나요?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화웨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로페이, 그 다음에 무슨 카카오페이 등등 이거 중국에서 이거 해가지고 달러를 한국에서 끄집어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미국이 중국 제품 안 사주니까. 달러는 필요하고 이자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쪽에다가 빨대를 계속 꽂고 있는 거라고. 화웨이 기판 같은 거, LG 그 이상철 부회장 이런 꼬봉 애들 이용해가지고 한국에 전부 다 깔아버리게 하고, 농협,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다 깔아버리게 되면 우리 국민 세금 갖고 고정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한 달러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건 제가 다시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한 건데, 보세요. 기업 부채가 정부 가계보다 훨씬 높죠? 압도적이라니까. 요 밑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뭐냐면은 GDP 대비 몇 퍼센트의 부채냐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의 금액이 중국 전체 GDP의 167.6%를 합니다. 음메 하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야. 근데 이게 2016년도, 올해가 2019년도잖아요. 중국 어쩌면 좋아? 하는 거야. 어쩌면 좋아? 응? 정부나 가계도 꽤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망하는 순간 중국은 그냥 끝장났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협상하는데, 그거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나왔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중점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지적재산권이에요. 야, 이거 지적재산권 나오면 중국 기업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렇잖아요. 맨날 짝퉁, 남의 기술 훔쳐가고 했는데 미국이 입에 지적재산권 강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중국이 살아나겠어? 응? 불가능하다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 여기에 뭐 이제 합자 기업의 의무화 반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애들이 맨날 기술 이전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번에 중국이 화웨이가 5G를 자기네 중국식 표준으로 만들려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만든 중국식 표준으로 해서 세계화를 시키려 했다고요. 미국이 중지한 거예요. 동작금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차이니즈 스탠다드래. 아메리칸 스탠다드래.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중국이 승인하게 되면은 중국이 만들어놓은 많은 5G 통신 장비의 스탠다드가 망하죠. 이거 비슷한 사례가 과거 뭐에 비교하면 될까? 예를 든다면 그 예전에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이 베타라는 비디오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요 조그만 거 베타.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VHS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비디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요즘은 안 쓰니까. 옛날 때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좀 크고 기다란 게 VHS고 조그만 게 베타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소니가 잘 나갔거든. 전 세계 전자시장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전자제품 중에 일본 제품 안 쓰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소니가 전 세계 전자 기업을 상대로 혼자 맞짱을 떴어요. 소니가. 옛날 때 그랬어. 소니 정말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 세계가 VHS를 하건 말건 우리는 베타로 간다고 독자적인 걸 만들었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 화웨이 자기네식 중국 표준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나라 화웨이 깔았다 나중에 다시, 야, 이거 머리 아파질 텐데. 응?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온 게 금융정책입니다. 아, 요거 대단한 거예요. 금융정책. 이 금융정책은 뭘까요? 빚 언제 갚을래? 이거거든요. 빚. 이번에 미국에서 간 사람 중에 문우신도 갔잖아요. 문우신. 응? 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러 갔구나 하고 난 느꼈어요. 미국이 중국을 죽이러 갔구나. 이거는 그 옛날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동경만에 가서 검은배 사건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아, 물론 모양은 똑같아요. 항해의 자유 이런 거 하면서 똑같은 역사적 도플갱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교묘하고 더 고단수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검은배 사건으로 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에서 5년 만인가 메이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도쿠가마쿠가 무너져요. 야, 이거 중국 공산당 붕괴의 전주곡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통상협약 맺고 나서 무너집니다. 중국은 어땠어요? 난징 조약 맺고 나서 무너지죠, 청나라가. 이거 대단한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역사는 재현됩니다. 그쵸?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어떤 분들 반자이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한국도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예? 왜? 우리나라의 병신 같은 우파들이 아직도 중국이랑 손을 떼면 우리 다 죽어요. 중국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선시대 말기의 사대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린 청나라랑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친중 우파들. 자, 그리고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높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높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 이야, 한국 높네. 한국의 그 부채 비율이 여기 보시면 왼쪽이 중국인데 160% 넘었잖아요.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167.6%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모니까 대충 한국 기업의 부채도 GDP 대비 한 110% 정도 되겠네.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편이네. 이런 나라가 반미를 하고 있다니. 이런 나라가 반미하다니 미쳤냐는 거예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상당히 높지만 일본은 친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숨통은 튀어 있잖아. 응? 일본은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중국하고 무역 비중이 안 높은가? 상황은 비슷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 들잖아요. 왜?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중국의 기업 부채의 상승폭 71.3%랍니다. 오! 중국의 기업 부채의 상승폭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 이게 비율이 점점 상승하느냐? 못 갚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겠죠.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많으니까 부채 증가율이 자꾸 올라가는 거겠지. 그럼 왜 중국의 기업은 부채를 못 갚을까? 돈 많이 번다며 중국.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다며. 그럼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빚 갚으면 중국 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올라갈까? 근데 왜 자꾸 올라가? 여기 보세요. 이것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아이고 마이너스네. 얘네들은 기업 부채가 감소하네. 이 얘기는 뭐예요? 돈 벌고 있다는 소리네. 근데 한국도 부채가 증가하고 있네. 어머, 왜 그럴까? 친중하니까. 그쵸? 친중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부채가 증가하는 건 뭐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수출이 안 되니까. 간단해요. 왜 수출이 안 될까? 친중 반미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중국 내 좀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좀비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생겼어요. 한 3,500개 정도가 있답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는 건 뭐냐?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줘갖고 그냥 운영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시골의 농협에서 하는 농부들 농사랑 똑같은 거죠. 쌀 농사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정부가 보조금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갖고 재투자를 하던가 뭔가 해서 기업을 키운다던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아니야. 근데 시스템만 자본주의, 정치 논리는 공산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되면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뭐 업종을 바꾸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정부가 자꾸 보조금을 줘갖고 그 기업이 부도가 안 나게끔 해버리게 되니까 그냥 식물인간처럼 링겔 꽂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면은 중국 기업은 왜 안 망할까? 잠깐 6,700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